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해제 소동의 여파로 가상자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내 거래소에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국내 거래소의 코인 가격이 급락하자 추후 가격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산업계가 자국 업체들에게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주의하라는 경고를 발령하는 등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산 제품 없이도 반도체 자립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 역시 녹아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화학업체들이 위기에 몰린 기초화학 부문의 몸집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에틸렌 등 기초화학 사업은 중국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첨단 소재 중심으로 체질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재계의 분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로칩이 약 2,300억 원의 칩스법 보조금 수령을 자발적으로 일시 중단했습니다. 수주 부진으로 애리조나 파운드리를 폐쇄하는 대신 보조금을 사실상 포기한 겁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보조금을 포기한 첫 사례로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예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놀란 마음 아직까지는 가라앉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간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 증시 오늘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어제 모처럼 매수세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한 영향이 컸습니다. 또 간밤 환율이 1,440원대까지 급등하고 야간 선물이 4%대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나자 정부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비롯해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래도 시장의 충격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려운 시장인 만큼 전문가님의 조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이 충격에서 조금이나마 방파제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 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수출 내수 부진, 또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또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에 또 여기에 탄핵 정국이라는 국내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쳤습니다. 정말 악재에 악재가 겹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막막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 찾아봐야겠죠.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조영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어제 간밤에 잠은 네. 좀 주무셨나요? 예. 어제 좀 늦게 잤는데 네. 저는 이제 어제 비상계엄 네. 발표되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저 나름대로 또 중계를 해주는 바람에 네네. 좀 늦게 잤죠. 예. 저도 어제 잠을 정말 못 이뤘는데 네. 이렇게 좀 막막한 시장 상황이잖아요. 어제 좀 반등이 나와줘서 좀 한시름 놓나 싶었는데 네, 이렇게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의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분석부터 해주시죠. 예. 자,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프닝이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일이 또 새벽에 밤 늦게 또 발생을 하는 바람에 또 많은 분들 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오늘 내용 좀 잘 들어보시고 그런 부분들 체크 포인트 좀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코스피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늘 최악은 면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어저께 코인 시장이 마이너스 40% 또는 뭐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마이너스 심한 거는 60, 70%가 장중에 변동성을 좀 하방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인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좀 다른 게 제가 어제 밤에 좀 우려했던 부분인데 코인은 이 어떤 이 신뢰도라는 부분이 좀 없어도 되죠, 지금 순간에는. 근데 이 주식 시장은 신용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시장이 지금 주식 시장이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일단 어저께 그 부분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용도가 일단 굉장히 깨졌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어떤 그 뉴스들 이제 간간히 보시면은 뭐 피치라든가 이런 곳에서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에서 우리나라 국가 등급을 좀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움직임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차트를 좀 잘 보시면은 차트를 코스피는 만약에 오늘 같은 이 악재 속에서는 이런 곳들도 사실 하방으로 충분히 밀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방 쪽에서의 어떤 재료라고 이제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깨졌으면 아마 굉장히 좀 곤란했을 것 같아요. 요 라인도 깨져버린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최근에 이 내려왔던 요 하락 추세가 그대로 결대로 넘어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을 우리가 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라인들에서 굉장히 많은 손바뀜과 그리고 또 다른 공매도 세력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지금 그러니까 물량을 매집을 많이 한 상태에서 만약 이 라인이 깨져버리면은 이거는 추세가 강력하게 하방 쪽으로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다행히 일단 이 지점은 잘 막아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이 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그런 시총 상위 종목들도 일부 좀 반등세 또는 지지세 이걸 좀 보여줬고, 오늘 안 좋았던 거는 이제 뭐 그거죠. 2차 전지 쪽 이게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최악은 면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일단 기관이라든가 이런 우리 국내 쪽으로는 수급이 그래도 좀 양호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너무 크게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지금 9시 40분이었을 때가 3,100억 3,100억을 집어던졌어요. 3,120억 정도. 9시 40분에. 그리고 나서 오후장까지 해서 2,100이니까 뭐 오후장은 그래도 좀 제법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오늘 좀 한 가지 의미를 좀 찾자고 하면은 환율도 오늘 많이 망가질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어저께 야간 선물 시장에서 이 원달러가 1,440원까지 갔어요. 1,440원. 근데 오늘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 방어가 어느 정도 좀 잘 됐죠. 뭐 당국이 개입을 했는지 그 부분은 이제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외국인 매도세 이 부분만 좀 제외하면은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이 한국, 미국 금리 차이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금리가 한국이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미국이 금리가 더 높은 역전 현상도 나는데, 그 부분이 역대 최고치로 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졌어요. 좀 이 부분이 계속 좀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께 장중에 또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서 만약에 어저께 그 사태만 나지 않았으면은 제가 이 짚어드린 요 금리수에 관련된 요 테마, 요게 지금 어저께 증시에서 다 지배를 했던 키워드들이에요, 사실 요게. 근데 불의의 일격을 어저께 외부 충격을 시장이 강하게 쇼크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일부 좀 무너진 그런 모습인데, 좀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이제 장중에 좀 많이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좀 포인트 좀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KB금융 이제 금리나 수혜주로 짚어봐 그렇죠.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12월 2일에 상승세 나와줬고, 또 어제는 5% 가까운 급등세까지 보여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알 수 없었던, 예상하기 어려웠던 이벤트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빠지면서,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을 좀 하면서 KB금융 역시 빠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도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어저께 장중에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KB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미국 대선 관련주이기도 해요. 미국 대선 관련주. 오늘 여러분들 이 미국 대선 관련주들 자율주행이나, 물론 시장에 전반적으로 다 밀린 것도 있지만, 이전에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 요 관련주들 오늘 죄다 밀렸어요, 많이. 이 내용을 어저께 동영상에서 장중 올려드린 이 장중 동영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짚어드렸고, 그에 따라서 금융주들도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장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런 설명들이라든가 이제 포인트들 제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발 맞춰서 예, 좀 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앵커님 어떻게 답이 됐나요? 네, 충분히 알았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렇게 좀 방송 중에서는 다뤄주시기 어려운 부분들 장중에서는 강의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장중에 네. 그 올려드리는 동영상이라든가 그 이런 이 내용들이 상당히 좋고 네네. 다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사실 장중에 나오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제가 지금 이거를 보면은 물론 저는 그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거를 보면은 이게 지금 장중에 40%가 주가가 이렇게 여기 있던 이 부분이 지금 40%가 빠진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40이. 그럼 이거를 만약에 핸드폰이라든가 이 호가를 보신 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놀래서 일단 나오고 던지고 나오자. 뭐 이런 심리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요. 네. 그죠? 이게 40%가 빠진 거예요, 40%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기 구간에서 만약에 집어 던지신 분들은 더러 손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과연 야 이거는 어떻게 누가 그 책임을 좀 져야 될까? 이 부분은 명제예요, 명제. 예. 아무튼 다행히 간밤에 회복을 좀 바로 해줬고 이런 모습들은 알트코인도 좀 비슷한데 아까도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과 다른 게 주식 시장과 이 다른 점이 바로 신뢰도, 예, 신용 싸움이란 말이에요, 신용. 예. 요게 지금 강하게 이쪽으로 해서 이게 깨져버렸어요, 국가 신인도가, 신용도가.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은 조금 오늘 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저께 뭐 국회에서 일 처리를 좀 잘 했고요, 빠르게. 그래서 사퇴 수습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대외 신용도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평가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넘어와서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어저께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뭐 정치 테마주가 이제 뭐 거의 뭐 시장을 다 지배를 했고 과거에는 뭐 정치 테마주 하면은 시장에서 이슈로 이제 강하게 가는 그 인물이 한 2명 정도를 꼽을 수 있었죠. 근데 오늘은 여기 담지도 다 못했을 정도예요. 지금 한 명은 또 빠졌어요. 지금 그 1명, 2명, 3명, 4명 해서 4명의 이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급등. 그리고 상한가 종목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면밀히 좀 보시면은 좀 디테일하게 좀 뜯어 보면은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 갈만한 종목이 같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제가 앵커님 제가 지금 갈만한 종목이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갈만하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건덕지가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속하는 관련주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주간식이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객관식으로 좀 만들어 드릴게요. 보기를 주신 건가요? 네, 첫 번째가 실적,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명이 좋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 복지가 좋다. 어떤 걸까요? 아주 쉽게 문제를 내주셨는데 예. 네, 당연히 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닌 종목들도 있어요. 아닌 종목들도. 근데 상당수의 오늘 이 상한가가 간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이 실적을 올해 3분기 이 실적까지 이제 업데이트된 거를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역시 갈만한 종목들이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관련해서 뭐 인맥 관련주냐, 뭐 이 정책 관련주냐 해가지고 정책 관련주는 이 카테고리가 또 굉장히 많죠. 제가 일부만 좀 가져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인맥 관련주, 뭐 정책 관련주 강보미하게 갔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인맥 쪽으로 좀 따라붙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도 여기는 지금 뭐 정책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다 인맥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종목들 또 강세 흐름. 그리고 이제 장중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종목을 이제 장중에 좀 찝어드렸죠. 그 중에서 좀 덜 간 종목.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기타 이제 3인, 4인 해가지고 여러 종목이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카스라는 종목인데
첫 번째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여기 이 부분에 이제 범주에 속하는 그 부분이고 정책 관련주예요. 정책 관련주. 그리고 공공주택 이런 부분들. 근데 포인트가 오늘 지금 주가가 여기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 수준까지. 여기 수준까지. 그럼 과연 지금 여기서 워낙 지금 이 뭐 역사의 어떤 전환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인물들 관련돼서 정치인들 관련된 기대감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역대 최고조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문제는 그런 이제 그런 추진하고 이게 지금 정치적인 거다 보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고 자 이런 것들인데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지금 요런 제가 초록 색깔 그어놓은 요 선 있죠. 요런 여기 지금 요 박스입니다. 요 박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카스라는 종목은 여기 치면은 이거는 쭉 가요.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이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고 주가가 가장 미치광이처럼 갈 때가 이 기대감에 기반했을 때예요. 근데 아직은 요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반반입니다. 아직 반반. 그래서 미리 좀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여기 정도를 뭐 오늘 뭐 상한가를 이제 뭐 보유 중이신 분들은 요 라인을 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1,5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00원 전후로 해서 1,500원.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정책 관련돼서 원티드 랩인데 바닥에서 한번 치고 올라가기 좀 좋게 차트는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잡으시고 장중에 제가 이런 종목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오프닝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갖고 온 종목이고 이거 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좀 포인트 나오는 거 있으면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태양금속 오늘 인물이 좀 바뀌어서 요거는 이제 상한가 갔는데 제가 10월 25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직구 종목으로 해서 이제 또 짚어드린 종목이죠. 그때 목표가를 3,600원에서 3,700원 말씀드렸는데 부분익절은 어느 정도 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량에 대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상한가 좀 가면서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 거의 이제 근접을 한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 좀 다가오시면 일단 전부 다 이제 전량 던지시는 것도 좀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에서 좀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 오늘 같은 날에도 다시 한번 밀고 가주면서 수익률 최고가 기준으로 6.52%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종목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 끝까지 좀 봐주시고 대한항공 역시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뭐 최근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네이버 그리고 오늘 직구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전문가님께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 다뤄주신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끝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이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전문가님께서 픽해주셨던 직구 종목들 상승률의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전문가님, 오늘은 이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거 짚어봐 주실까요? 네, 좀 최근에 또 여러분들께 리뷰 드릴 종목들이 좀 덜어 있어서 오늘 네. 좀 리뷰 드릴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은 최근에 하락장이에요. 그죠? 하락장인데 지금 제가 10월 달부터 11월 달 거의 2달 동안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거의 80%, 85% 이상이 지금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만큼 이제 시황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안전한 종목들 좀 짚어드린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조영호 전문가가 과연 이 매수가로 제시했던 그 가격대에서 어떤 이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선 화승 엔터프라이즈 제가 지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고 그랬죠. 금리 인하 기대감. 지금 얼마 전에 바로 어저께 다 여기서 지금 금융
바이오, 금바, 그리고 의류, 저기 화장품 다 여기서 지금 상승이 나왔죠. 그 일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11월 22일 날 먼저 발 빠르게 이제 금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고, 매수가 여기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안 왔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시초가 8,670원 요 기준으로 해서 9천 뭐 얼마까지 갔어요. 그때 이 수익률이 이제 6.52%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아직 도달은 안 했어요. 그래서 보유를 좀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시드린 이 매수가는 여기인데, 여기서 사셨어도 됐고요. 그리고 또는 여기서 사셨어도 됐죠. 여기서 사셨으면은 이거는 수익이 좀 그래도 제법 되죠. 그래서 아직 지금 오늘 같은 날에 좀 잘 밀고 가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좀 여러분들이 목표가까지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자리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가가 지금 오늘 같은 날도 여기 치니까 상방으로 가죠. 그리고 향후에 주식이 만약에 이 주가가 여기까지 가 있다 그랬을 때 수급 맥점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수급 맥점 자리가 결국에는 제가 제시드렸던 가격대. 다음 종목도 한번 요 관점으로 해서 보세요. 태양금속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이제 10월 25일 날 그래서 오늘 상한가로 이제 좀 갔는데, 자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 태양금속은 향후 이거 지금 태양금속은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인데, 여기 이제 줄여서 여기부터 좀 잘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지점부터 해서 이 급등이 좀 많이 나오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날아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하락을 맞는 좀 지지해주는 자리.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선을 쭉 이어보면은 요런 선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이 선들에서 과연 어떤 의미 있는 반등, 이 추세, 이 변곡이 나오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시초가도 결국에는 요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선의 특징은 하방에서 잡았을 때는 수익률이 제법 되지만, 이 선 위에서 지금 선을 기준으로 해서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수익률이 제법 세요. 날아가는 게 크죠.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이게 지금 한 8 정도 날아간다고 그러면은 요건 한 2에서 한 3 정도예요. 상승 강도가, 상승 폭이.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밀리고 뭐 하고 그러다가 앞으로 이제 정치 관련된 뉴스들이 좀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시 라인을 재정비하면서 그때 또 강한 움직임 보일지언정, 일단 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추세선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상승을 좀 해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죠. 지금 여기 요 자리. 요 자리를 좀 이게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선을 좀 잘 그어 보시면은 요 자리에서 지금 결국 나온 거예요. 요 자리. 자, 앵커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서도 상승 삿바형 사례를 3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그죠? 네. 기억 좀 잘 안 나시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봉을 갖다가 네. 상승 삿바형이라고 그러고, 이 라인의 종가를 넘겼을 때에는 시세 변동이 강하게 나온다는 아주 간단한 이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오늘 이 상승 나왔던 지점이 정확하게 요 고점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막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 주식을 할 때 간소화시키면서 포인트를 바로 좀 찝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차트 복기가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즉 단타라고 하는데, 단타 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오늘 이런 종목들은 직전에 어떤 거래량을 굉장히 크게 상회를 했고, 지금 비슷한 가격대에서 거래량을 동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거래 대금도 이전 직전 거래 대금을 넘겼다. 그래서 거래량, 거래 대금 모두 터졌다. 이런 종목이 되겠죠. 근데 보통 터지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더 입체적으로 다시 한번 봤었을 때 이 선까지 알면은, 여기서 만약에 좀 머뭇머뭇 거렸을 때는 이거 이 선의 특징을
특징이 지금 이러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욕심은 좀 비워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까지 내린 상태에서 미리 선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이것도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좀 잘 갖고 이제 합병이 딱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밀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밀렸나요? 밀리고 있는데 좀 중장기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 네이버 지금 네이버 이거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께 카카오도 같이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네이버 카카오 그래서 18%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또 수익 올리실 수 있었고 아직 제가 워낙 이 목표가를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홀딩 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또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여러분들께 10월 말일부터 계속 공략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18%가 넘게 갔죠. 이거는 제가 제시드린 이 목표가 기준으로 18%고 이 부분서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거의 40% 가까운 여러분들이 주가 변동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죠?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 거의 40%. 자,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말씀 많이 드려요. 그러면은 지금 11월 26일 날 여러분들이 장중에 이런 설명들을 좀 잘 들으셨으면은 이게 사인앱 소프트 이거 얼마나 많이 갔어요? 이거. 그죠?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굉장히 또 많이 갔고요. 뭐 이때 11월 26일 이후로 지금 이런 것들 주가 상승률이 40%가 넘습니다. 이런 것도 이것도 그렇고 40%가 넘게 갔어요. 그 외에 뭐 더존비전 이런 것들도 다 갔고요. 근데 요거는 좀 덜 갔고 두 종목은. 전문가님,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예. 시청자분들이 시장이 시장인 만큼 사실 요즘 단타 매매에 대한 관심이 크실 것 그렇죠. 같거든요. 심해요 요새. 예.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심화된 요즘 같은데 네. 아무래도 장중에 진행해주고 계신 동영상 강의 있잖아요. 네. 온라인 강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 더 짚어봐 주시는 건가요? 이런 내용들이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단타의 그 적합한 종목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디 시총이라든가 이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일명 잡주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이름 하면 알만한 회사들이고 그에 따른 뭐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동영상 여러분들이 잘 참조를 해보시면은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오늘 하루는 이런 흐름이었구나, 내일 하루는 이렇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서 큰 설계도를 좀 그리면서 증시를 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쌓여야 돼요. 이게 쌓여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께 되고. 예.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때 이런 것들 다 지금 장중에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지금 다 게임주 뭐 이런 거에서 뭐 했는데 지금 오늘 증시가 안 좋은데도 컨텐츠 쪽 일부 종목들은 밀고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오늘 거는 아니지만 며칠 전에 이렇게 강하게 갔던 것들 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거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빈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동영상 여기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뭐 실전에서 써먹고 그리고 배울 만한 내용들이 제가 업로드한 당사자지만 굉장히 깊은 또 이 내용들이 정말 담겨 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은 좋아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톤 뭐 계속 가죠. 그리고 뭐 설명은 좀 자세히 드린 종목이고 뭐 아톤 이것도 뭐 굉장히 많이 갔어요. 목표가는 제가 좀 낮게 여러분들께 제시드렸지만 거의 6,400 얼마까지 갔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50%가 뛰더라. 실적이 일단 받쳐준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해가지고 차트적인 관점. 여기 중요한 구간을 치고 갔기 때문에 쭉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요만큼의 주가 변동이 좀 나왔죠. 그래서 상한가까지 잘 간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좋았죠. 그리고 제일렉트릭 우리가 이제 뭐 볼 때 이제 뭐 이거 어떤 투자 관점을 좀 가질까 이 부분인데 그때 이제 이튼이라고 하는 요건 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전력 설비라든가 이런 이 설비 제조 어떻게 보면 제조 쪽인데 이런 업체들은 계약 수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주 잔고, 신규 수주가 결국에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수주가.
근데 지금 이 회사는 되게 특이하게 유독 한 회사에 몰빵이 되어 있어요. 여기 만약에 좀 실적이 안 좋으면 같이 무너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지금 이튼이 얼마나 잘 갔어요. 최근에 주가 변동이 미국 시장에서 요만큼 갔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스프레드 거래. 응? 이거를 갖다가 여기 고점에 있었는데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얼마 못 갔단 말이에요. 예, 그 스프레드 차이를 이거 채운다 어느 정도는 그 관점으로 했을 때 20%또 굉장히 강한 상승 보여줬고 마지막으로 이제 BHI 뭐 말씀 따로 안 들으셔도 이제 워낙 시장에서 강하게 갔던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거예요. 역시 이 자리를 매수 포인트로 잡아 드린 겁니다. 여기를 그리고 그 전장에도 보면은 다 여기도 지금 요 자리죠. 여기서부터 날아가죠. 그리고 이제 전장에서 요거 아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요 자리에서 요거 날아갈 때 그러니까 다 수급 맥점 자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여기까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어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법이죠. 시장의 키워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강세 키워드 점검해 볼 텐데요. 오늘 조영호 전문가님께서는 이 강세 키워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주시는 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오늘 이제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시중 어떤 이 방송을 봐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방송하는 전문가는 아마 제 생각에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지금 일단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전망이 어두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차트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었을 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봐서 여러분들께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사한테 보고할 때 초안 말씀드리죠. 초안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인트 나오면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이 신재생 에너지는요. 신재생 에너지 그 지금 뭐 시청하시는 우리 앵커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예, 뭐 만만한 게 앵커님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 트럼프는 네. 신재생 에너지를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특히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업체들이 좀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업황이 원래는 올해 말부터 해서 태양광 모듈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미국발 수주 이런 부분이 이제 붙고 해서 어떤 장밋빛 미래가 좀 있었어요. 풍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워낙 최근 들어서 이 기후 문제에 민감하죠. 이제는 2030년도까지 탄소 중립이 이걸 맞춰야 되는데 50% 절감 그리고 2050년도까지 넷제로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거 맞추기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거기서 가장 심각한 나라가 중국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거의 이런 쪽으로는 좀 뒤처지고 있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도 많이 밀려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이 주가의 특징은 지금 내리꽂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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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리꽂아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많이 내렸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양방향 거래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양방향 거래면 내가 만약에 올라갈 것 같다 하면은 매수고 이거 좀 떨어질 것 같다 하면은 선물 거래를 했었을 때는 매도 포지션 잡으면 되죠. 보통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많이 잡아요. 보통은. 근데 원래는 이 차트 형태로 보면은 이거는 매도를 잡아야지 우리가 맞는 차트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쪽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내년도에 2025년도 올해까지 전망은 좀 축소가 되고 또 내년도 전망도 좀 축소가 되지만 2025년도에는 그래도 실적이 2024년도보다는 좋겠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업황 쪽으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있는데요. 10,000원짜리예요. 이 가격이 이 펜이 10,000원이라고 볼게요. 이 펜이
지금 펜이 10,000원인데 이거 뭐 안 팔려 찾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린다 해도 이게 10원 될 수 있어요? 또는 50원 될 수 있어요? 요 펜이? 그러진 않죠. 예. 보통은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원가가 이게 뭐 5,000원이다. 그러면 원가보다 조금 미치거나 뭐 이런 수준이죠. 지금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지금 요런 거. 그랬을 때 이 가치가 너무 낮다. 가치가 너무 낮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리고 항상 주가는 좀 선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2025년도가 올해보다 좋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먼저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아까 제가 당부드린 말씀은 이제 초안적인 느낌이라고 했죠. 초안적인. 그죠? 며칠 지나 보면은 이게 초안인지 아니면 이거를 기획안으로 올려야 될 것인지 이게 명확하게 나와요. 이게. 근데 지금은 상당히 이런 의심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그 풍력, 태양광 쪽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주가가 빠지기도 좋은 날인데 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도 오늘 2% 정도. 자, 그래서 차트 포인트 한번 볼게요. 자, 우선 4만 원은 이제 4만 원이 어디냐면은 바로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 자, 요 자리 지금 굉장히 안 깨지죠. 요 날도 그렇고요. 뭐 요 날도 그렇고 하방으로 밀면은 충분히 하방으로 밀 수 있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4만 원을 계속 지지를 해주는 게 좀 수상하더라. 그런데 오늘 이제 거래량이 좀 의미 있는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나온 요 정도 거래량 수준이 과거에 지금 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 비슷한 요 라인에서 그냥 바닥권 일명 그냥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여기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나왔을 때 보통 주가들은 다 한 번씩 강하게 튀겨요. 그런 습성을 지금 이 CS 윈드는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가 지금 4만 원에서 지금 지지를 좀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좀 붙었어요. 오늘 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70만 주 정도 붙은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이게 다시 봐야 되겠지만 73만 주 터졌네요. 73만 주. 그래서 거래량이 일단 터졌고 예,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고 바닥 잡았고 그리고 요런 라인인데 일단 이런 차트들 같은 경우는 뭐 요런 데만 좀 넘겨줘도 요런 데만 넘겨줘도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최소 요런 데까지는 주가 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또 돼요. 그래서 지금 매우 바닥 구간이니까 아마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보면은 답이 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지금 혹시나 주가가 더 빠진다고 그래도 매우 좋은 가격대로 보여집니다. 매우 좋은 가격대.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 그게 너무 낮아요. 지금 5배 수준입니다. 5배. 근데 내년에 더 좋다고 그러면은 그 5배가 이제 더 4배 막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SK 오션플랜트 풍력 관련된 종목인데요. 한 칸당 5,000원. 한 칸당 5,000원. 지금 앵커님은 지금 저랑 방송을 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아마 이 의미가 뭔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네네. 근데 한 칸이 네. 요 네모 한 칸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그렇죠. 여기가 한 칸입니다. 네네.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그리고 여기 한 칸. 여기가 다 5,000원씩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이냐면은 요 위에서부터 해서 하락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커트. 여기서부터 누르는 힘 마이너스 1. 그죠? 그리고 나와서 여기서 마이너스 2. 여기까지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누르는 힘 두 번째 나오고 그리고 요 자리, 그리고 요런 자리들. 그러니까 즉 요 자리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 자리는 어떤 이제 강력한 추세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맥점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단위가 5,000원. 근데 지금 여기 찍었잖아요, 바닥. 응? 여기 찍고 바닥 요 라인 잡고 지금 갈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은 향후에 우리가 차트를 복귀해 본다면은 내가 왜 이 자리를 왜 몰랐지 하고 반성할 수 있는 자리라 이 소리예요. 요 자리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측면에서도 바닥 느낌이 어느 정도 나는 종목이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 보시고 오늘 이제 한 7.81% 조금 더 이거를 조금 더 채웠으면은 더 아마 신뢰도가 좀 높았을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데 요 차이가 얼마 안 돼요. 예, 요것도 굉장히 이 봉도 훌륭하고 요 정도면은 뭐 상승 삿바형에 거의 준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제 방송에서 제 거 방송 보시고 교육이 좀 많이 되신 분들은 이런 봉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습관적으로 이 가격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 넘기면 이거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림 나오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장중에 딱 보면은 그냥 무조건 매수해놓고 보는 거예요. 매수해놓고. 근데 몰빵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와 동시에 이제는 확장성을 이제 좀 여기 여기 돌파되고 여기 깨고 그러면 이거는 이 하방에서의 이 어떤 누르고 있는 힘을 다 돌파를 하는 겁니다. 상방으로는 이제 이런 데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데는 넘겨요. 이런 것들은 바닥을 찍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강하게.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들이 설명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랑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짚어드렸을 때랑 차트에 어떤 여러분들이 맥을 잡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달라질 거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보는 실력이라든가 그리고 추세 판단 그리고 방향 전환, 추세 전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고 좀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신재생 에너지 쪽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쉽지 않았던 오늘 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강세 키워드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인 CS-윈드와 SK오션플랜트까지 짚어봐 주셨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전문가님의 투자 노하우는 장중에도 계속됩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은 자막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저희는 내일장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직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오늘 이제 제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좀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이제 지금은 이제 방송에서는 풍력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이 뭐죠? 이제 태양광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OCI라고 해서 OCI 홀딩스입니다. OCI가 있고 OCI 홀딩스가 있는데 OCI는 요새 소재 쪽으로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요 소재를 좀 집중하고 있고 태양광 산업은 OCI 홀딩스 해서 태양광과 바이오 요 중심으로 가는데 예전에 이제 한 몇 개월 전에 한미약품과의 어떤 이 통합 요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그 계획이 어긋났죠. 그때 아마 됐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한미약품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제 어긋나면서 주가도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OCI 홀딩스 우리는 이제 앞으로 태양광 쪽에 더 집중하겠다. 태양광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 평가하는 거는 투자자들이 이걸 원한다. 투자자 원트. 투자자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사업 부분이 태양광 있고 바이오가 있는데 제약 바이오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그거 하고 좀 등한시하고 이쪽으로 이제 많이 비중을 높이겠다 이 소리예요. 집중하겠다. 그래서 투자자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포인트를 좀 잡았다. 요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 실적을 보시면은 제가 보통 이렇게 갖고 나오는 것들 보면은 실적이 전년지보다 막 높아지고 막 그런 건데 이거는 지금 올해 3분기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에 1,300억인데 올해 지금 200억밖에 안 되죠. 연결 기준으로. 그러면은 지금 변동률이 마이너스 77%가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업황 자체는 안 좋다. 근데 이제 내년도 그 이후부터 해서 업황 개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께 좀 빠져 있네요, 여기.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네요, 여기. 자, 2024년도 거 여기는 이제 내년도 분기 기준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 수치하고 여기하고 이제 이렇게 1대1로 비교를 좀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거랑 비교를 해봐도 지금 내년도 분기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올해보다는 떨어지는 게 없죠. 이 컨센서스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이런 것들 봤었을 때, 그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1분기 때는 조금 좀 그거 하지만 2분기 때 회복을 그 이상 해버리고 그리고 3분기 때 넘어서고 그리고 4분기 때는 더 넘어서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영업이익이 회복세가 굉장히 크게 좀 진행될 것 같다. 그래서 2024년도 올해는 지금 한 뭐 2,600억 정도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내년에는 한 6천억 정도 벌 것이다. 뭐 이렇게 영업이익이 짧은 컨센서스가 잘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는 바닥인데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좀 상방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요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아니군요. 제가 칸이 헷갈려가지고. 아, 영업이익 맞네요, 여기. 예, 맞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적이 내년도가 좋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자.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 정량 상승 비율이 이제 3만 원이에요. 여기가 3만 원. 근데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를 맞닿았고 제가 선을 그어놓은 1번 선 그리고 2번 선, 요 3번 선 비교를 해보면은 이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들 그리고 이런 자리들 해서 1차적인 어떤 3만 원이라고 하는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하방 쪽에서 쭉 그어보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주가 오늘은 좀 빠졌어요. 마이너스 1.63%인데 밀고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좀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계단식 여기는 바닥이라고 만약에 봤을 때 이런 데를 지금 지지하면서 이번 주 안에 또 급등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OCI 홀딩스 매매 전략은 이제 시초가 매매까지 생각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일이라든가 뭐 내일 모레 좀 하셔도 되고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좀 잘 확인하셔서 OCI 홀딩스도 이제 좋은 결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의 직구 종목으로는 태양광 관련주인 OCI 홀딩스 짚어봐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투자 노하우는 장중에도 받아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살펴보고 올게요.